대표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다가 막상 판매가 되고 나면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다고 참 괘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영업을 하는 영업인들에게 충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런 괘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영업사원들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뵐 이유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달 영업사원들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 마감도 치르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달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신규 고객 발굴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영업사원들은 고객을 일대 다수로 봐요. 근데 고객은 영업사원을 일대 일로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영업사원들은 철저하게 고객을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시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짬짬이 전화나 문자를 해야 돼요. 짜투리 시간에, 활동 중에, 이동 중에, 또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시간에 틈이 날 때마다 전화나 문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해야 돼요. 또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전화를 했는데도 너무 밋밋하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간혹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그런 서비스를 했다, 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자 혹시 받는 사람들 없어요? 네,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수에게 보내는 듯한 문자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너무 의례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좋은 말이라든지 뭐 이런 인용 격언이라든지 이러는 것을 의례적으로 보내는 그런 문자들은 오히려 고객에게 거부감이나 이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수시로 만나야 돼요. 사람이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은 길게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만나는 게 좋아요.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간다? 라고 하면은, 뭐 신규 고객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 동선에 있는 기존 고객들을 시간을 내어서 짧게라도 여러 번 만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고객과의 만남에 있어서 피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례적인 이야기. 예를 들자면은, 지나가는 일에 들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요? 네, 뭐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객을 방문했는데도 표현을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겸양의 미덕같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설령 진짜 지나가다가 들렸다 하더라도 표현을 어젯밤에 꿈속에서 고객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만나면은 너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겨서 고객님이 보고 싶어서 버스를 바꿔 타고 전철을 바꿔 타고 왔습니다.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짓말, 그런 표현을 할 때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고객은 이 친구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객을 만나는 속에서라도 되도록이면 기존 고객들을 많이 접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SNS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SNS 해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합니다. 페이북, 카카오 스토리, 뭐 블로그, 뭐 유튜브, 뭐 다양한
SNS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 SNS가 모르는 사람을 친하게 해줄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다 하더라도 SNS로 접한 사람은 친밀감이 훨씬 더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라도 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고객과 친해져요. 이건 이 심리조사에서도 틀림없이 밥을 먹으면 친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객과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사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 언제 시간 날 때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표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추상적인 거고, 어쩌면은, 난 너하고 그렇게 밥 먹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의례적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고객이, 언제 시간 날 때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짜를 바로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고객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의례적으로 쓴다라면 바로 다이얼을 꺼내든 핸드폰을 꺼내든 일정을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 좋겠습니까? 수요일 이렇게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함께 밥을 먹는 게 대단히 친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마지막 하나는 고객과 함께 놀아야 돼요. 놀더라도 고객과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객과 같이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고객은 항상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지라드의 250명의 법칙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만족한 고객은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10명의 신규 고객보다는 1명의 기존 고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수의 인간관계보다는 밀도 있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또한 그 질이 양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석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식사는 무조건 고객과 함께, 그리고 놀아도 고객과 노시기 바랍니다. 하석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석대TV는 영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